그런데 졸업비자를 1년 더 준다는 거는 엄청나죠. 그럼 내가 졸업비자가 3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호주 유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호주 유학생 절대 지금 졸업하지 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도 주시고 저희 호주 유학 클럽 TV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또 문의를 주시고 그리고 전화도 제게 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제가 취합하다 보니까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졸업비자 요건에 대해서 이 졸업비자가 세부 요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2년 공부만 했다고 무조건 졸업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요건을 가지고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다시 그 호주 유학생 절대 지금 졸업하지 마. 예, 2편을 제가 오늘 올리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자, 졸업비자 세부 요건 들어가 보시죠. 호주 과일이 다 맛있는데요. 이 배만큼은 한국 과일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뭐 갈아 만든 배로 어저께 저희 캔버라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오빠도 이제 영주권에 도전한다고 보통은 이제 형이나 누나가 먼저 받고 동생들이 하는 케이스인데 어제 왔던 우리 남매는 여동생이 먼저 영주권을 받고 이제 오빠가 다시 또 영주권 유학에 도전한다고 함께 왔는데 이 갈아 만든 배를 갖다 줘서 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 슬라이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호주 대학 졸업을 늦추는 방법. 예. 과목 조정, 휴학, 의도적 페일. 네.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목 조정이라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호주 대학이 한 학기에 4과목도 있잖아요. 그게 풀타임이니까. 학생 비자는 풀타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뭐 파타임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학생 비자 유지 조건에. 그래서 풀타임은 4과목인데 예외적으로 3과목까지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랑 조율을 잘 해서 내가 졸업이 2학기가 남았다. 그러면 4과목, 8과목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서나 코디네이터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4과목, 3과목, 1과목 이렇게 하면 한 학기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졸업비자를 늦출 수가 있잖아요. 호토박이 정말 숱하게 강조했잖아요. 그죠? 졸업비자는 평생에 한 번. 예. 그리고 딱 받는 순간부터 나의 비자 기간은 시한부 인생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에서 졸업비자를 받는 것만큼은 좀 피하시라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과목 조정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휴학을 해놓고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서 뭐 한 학기든 2학기든 좀 있다가 손학비를 좀 피한 다음에 다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 방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의도적으로 내가 한 과목을 페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졸업을 늦출 만큼 이 졸업 비자는 정말 중요하게 제대로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의미였고요. 자, 여러분들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한번 제가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알란 터지라고 하는 이민성 장관이 발표된 4월 초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제일 위에 지금 학생 비자잖아요. 48만 명의 학생 비자 19년 12월 기준으로 그죠? 이게 20년 3월 지난달 기준으로 지금 오늘 5월 1일이니까 뭐 벌써 지난달 됐네요. 네, 56만 5천 명. 와,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학생 비자가 이렇게 늘어나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호주 대학들이 2월 달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그래프는요, 연말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줄었다가 연초에는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9년 12월과 20년 12월을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19년 12월은 48만 명인데 20년 12월은 48만 6천 명이니까 살짝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그 말은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면 50만 명을 훌쩍 넘었겠죠. 올 연말쯤 갔었으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생 비자 수가 늘지 못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학생 비자는요, 조교학도 많아요.
조교학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조금 덜 영향을 받는 포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터 비자 보십시오. 뭐 드라마틱하게 줄잖아요. 63만 5천 명에서 14만 9천 명까지 뭐 1년 사이에 엄청 줄겠고요. 워킹할리데이 비자 말할 것도 없죠. 42% 이상이 이것도 지금 4월 초 기준이니까 훨씬 더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42% 이상 뭐 줄게 되고요.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줄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로 삼는 이걸 자 보십시오. Temporary Graduate, 그러니까 졸업생 임시 비자를 한번 보십시오. 19년 12월이 8만 9천 명이죠. 근데 지금 이민성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20년 12월에 졸업생 비자가 얼마인가요? 11만 2천 명.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왜 졸업 비자는 오히려 26% 늘어나나? 그래서 제가 졸업 비자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2020년 12월, 즉 올 연말에 졸업 비자를 갖는 사람은 2년, 3년, 4년 전에 학업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코로나 사태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 2년, 3년, 4년 전에 학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로나 사태고 취업이 힘들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어떤 경쟁 방식에는 훨씬 더 불리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인데도 졸업비자 받는 숫자는 절대 안 줄어요. 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상황이 2020년에 학업을 시작하거나 2021년 2월에 학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2년, 3년, 4년 후에 졸업할 시기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경쟁적인 상황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놓인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그 다음 가서 문제고, 자, 오늘의 주제는 졸업비자니까 여러분들이 11만 2,640명 n분의 1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인원이 졸업비자가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졸업비자를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유학 후 이민은 제비뽑기 아니라고. 경쟁 방식. 나와 같은 경쟁자 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도표를 여러분들이 캡처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좀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셔서 이 지표가 뭘 의미하는지, 나와 같은 경쟁자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1편을 올렸더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지금 여기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고, 저희 호주유학 클럽 카페를 통해서도 문의 주시고, 또 전화로도 여러분들이 문의 주셨는데요. 자, 몇 가지만 제가 볼게요. 2년 카페타 과정을 6월에, 그러니까 올 6월에 졸업합니다. 현장직이라 코로나로 피해도 없고 목수일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7점 따놨고요. 네, 졸업하시면 되죠. 그죠? 네. 보통 그 호스피탈리티 계통이 가장 타격이 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뭐 일반 여러 업종들도 또 타격이 좀 있겠지만, 그나마 건축 분야는 좀 나아요. 예. 건축 분야가 막 밀집된 곳에서 막 이렇게 무슨 붙어서 이렇게 막 그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사무실 앞도 뭐 계속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트램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목수 과정인데 영어도 이미 7점까지 확보하셨고, 그리고 지금 학업하는 중에도 계속 목수 일을 하고 있고, 졸업한 다음에도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은 그대로 졸업비자 늦출 이유 없죠. 그대로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단이라는 분이 페일하게 되면 학생비자는 연장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페일해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 중에 만약에 뭐 의도적으로 페일이라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 학생비자보다는 한 학기가 늘어나면 비자가 짧아지잖아요. 졸업을 하기까지는 비자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큼 학생 비자를 이제 연장을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자기 전공 분야가 한 학기 연장해서는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 한 2학기까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2학기까지 연장하려고 페일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재수강하면 학비 다시 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차라리 휴학을 하고 한국에 가서 한 학기, 2학기 있다가 다시 복학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비니 씨 질문이네요. 이번 연도 말에 졸업하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 간호 분야는 좀 나아요. 그죠? 에이지드 케어 쪽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 분야에 비해서는 간호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병원이든 뭐 양로원이든 취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하면, 혹은 졸업과 동시에 내가 안막에 그 기술심사 통과하고 간호 아프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민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쭉 이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전혀 뭐 졸업을 연기하거나 졸업비자를 나중에 받아야 되거나 이런 건 해당사항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 졸업비자가 이제 졸업비자를 언제 써야 되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정작 졸업비자의 세부 요건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조금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자, 485 비자라고 하는 졸업비자는 크게 두 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레이지에이트 워크 스트림이 있고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이 있어요. 원래 졸업비자는 과거에는 그레이지에이트 워크 스트림밖에 없었는데 이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이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자, 원래부터 있던 이 그레이지에이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요, 18개월을 줍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 현장 기술직, 그죠? 자동차, 뭐 요리, 타일, 미장, 벽돌, 용접, 제빵, 목수, 뭐 이런 전공들, 그죠? 예, 그런 전공들은 대부분 이 18개월짜리 졸업비자를 받게 되고요. 학사 이상을 2년 이상 공부하고 졸업했을 때는 그레이지에이트 워크 스트림도 가능하고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도 가능해요. 근데 포스트 워크 스터디 스트림은 2년을 주기 때문에 그 석사 리서치는 3년, 박사는 4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부분은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을 많이 하죠. 졸업비자 기간이 더 기니까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된 또 내용 아시죠? 졸업비자를 엑스트라로 추가 1년 또는 2년을 더 주는 걸 아시죠?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심지어는 의도적인 페일까지 하면서 이 졸업비자를 나중에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예,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려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졸업해서 내 2년, 1.5년, 2년밖에 안 되는 이 졸업비자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 지나가면서 이 비자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즉, 졸업비자 기간이라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내 영주권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여기 보십시오. 특정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 추가 1년을 더 주네? 추가 2년을 주는 곳도 있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드밴티지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졸업비자를 받았어요. 자, 내가 졸업비자 2년을 받았어요. IT를 내가 졸업하고, 자, 졸업비자 2년을 받았어요. 자, IT 졸업 만만치 않죠? 뭐 레스토랑처럼 레주메 몇 군데 돌린다고 금방 취업되는 거 아니죠? 그나마 졸업한 그 시점에서는 내 비자가 2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레주메를 좀 뿌리고 인터뷰를 좀 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요, 뭐 프로페셔널 이어라고는 인턴을 한다든지 CCL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가 5점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아직도 영어 점수를 갖추지 못해서 영어 점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서 1년 넘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비자 2년 중에 한 6개월 남았다고 쳐요. 인터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남은 사람한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취업비자로 연결한다 하더라도요, 같이 일하면서 몇 개월간 일을 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나라는 사람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레주메 들고 인터뷰 보는 자리에서 당신이 나를 스폰서 해주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졸업비자는 2년이라고 해도요, 실제 내가 제대로 취업을 알아보고 뭐 아니면 점수제 이민을 한다 하더라도 졸업하고 1년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1년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쭉 트라이를 한다라고 해도 2년 전체를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년에서 앞에 처음에 6개월 지나고 1년만 지나보십시오. 내 비자는 이제 1년도 안 남게 돼요. 그때는 정말 옵션이 없어져요. 그런데 졸업비자를 1년 더 준다는 거는 엄청나죠. 그럼 내가 졸업비자가 3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자, 어느 지역이? 퍼스, 아들레이드, 호바트, 질롱, 캔버라, 울룬공, 일라와라, 뉴캐슬, 렉 맥쿼리, 골코스트, 션샤인 코스트 11개 지역. 꼭 내가 특정 지역에 내가 브리스번에서 꼭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QUT 정말 훌륭한 대학이에요. 자,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QUT죠?
워킹 헐리데이 때 브리스번에서 일하던 카페 사장님이 가면 다시 또 작업을 준다 그래서 그 카페 인근에 큐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시는 분은. 자,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자, 그래서 졸업 비자는 요건이 있습니다.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같은 경우는요, 자, 50세 이하, 그리고 6.0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학업, 정확하게는 크라이 코스로 92주 이상 등록된 학업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절학기를 듣게 돼서 조금 일찍 졸업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6개월 이상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한국에서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호주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마땅히 전공이 없어요. 뭐 영문학을 더해서 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 전공이 뭐든 학사 전공이 뭐든 상관없는 IT 석사로 가기로 했어요. 자, IT 석사로 갔는데 내가 한국에서 사실은 영문학을 좀 하고 한국 대학원 한 1년쯤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IT를 한 1년쯤 다녔다고 쳐요. 그리고 다시 호주 대학 석사를 간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1년 한 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편입을 하고 싶죠. 편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2년 학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새 학기만 해갖고는 2년이 안 되거든요. 내 학기를 해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RPL이라고 하는 학점 면제를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됩니다. 3년, 4년 학업에서 학점 면제를 좀 받아도 2년보다 짧지는 않겠죠. 근데 특히 석사 과정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꼭 이 학업이 호주 내 학업이라 해야 됩니다. 영어로 제공되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뭐 한국말로 제공하는 그 신학대학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서 3년간 학업을 했다고 해서 졸업비자가 되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영어로 제공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 커리큘럼이 구성되는 것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컴플리션 레터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고요. 자, 밑에 거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레이지에이트 워크 스트림, 즉 18개월짜리죠. 이것은 반드시 MLT SSL이라고 하는 직종에 속한 전공 중에서 가능합니다. 그 속한 직종에서 2년 이상,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 3 이상 이렇게 졸업을 하면 됩니다. 2년 이상 하고요. 여기서 2년은 영어 연수 이런 건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술 심사는 신청했다라고 하는 에비던스만 있으면 되고요. 자, 앞에랑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하나 또 놓치는 게 호주 내 학업. 호주 내 학업이라니까 이제 조금 혼돈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자, 보십시오. 다음에 이거 지금 제가 뭐 임의대로 만든 거 아닙니다.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에서 회계학을 3년 공부를 한다. 회계학은 정식 학사가 3년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6학기잖아요. 첫 번째 학기는 호주 밖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기는 호주 안에서 공부했고, 다섯 번째 학기는 호주 바깥에서 했고, 여섯 번째는 다시 호주에서 했다. 그러면 2년이 되죠. 예, 총 기간은 3년이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호주 안에서 공부한 건 2년이 충족이 되죠. Yes, 이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석사 과정인데 내가 한 학기를 호주 바깥에서 한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졸업비자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호주 많은 대학들이요, 호주에 들어오지 않고 호주 바깥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차후 호주에 어떤 비자를 신청할 때 호주 내에서 학업한 거랑 같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있긴 한데 조금 아직 세부적인 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학사는 모르겠는데 석사 학업을 하시는 분이 첫 학기부터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을 일단 시작한다?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졸업비자 요건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내가 호주에서 석사 2년을 공부했는데 졸업비자 요건이 돼야 되는데 석사 2년을 공부하다가 호토바기 님이 코로나 때문에 졸업을 빨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새 학기 1.5년만 하고 한국에 갔다가 한 1년 있다가 돌아와서 나머지 한 학기 하면, 즉 학업 중간에 그렇게 1년 동안 한국을 나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면 어떠나요? 그건 상관없죠. 내 학업 기간을 깎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앞에 세 학기 하고 1년간 한국에 있다가 다시 한 학기 하고 토탈은 4학기 되잖아요. 2년이 되잖아요. 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유학을 조금 알아보셨던 분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트위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보통 이제 말레이시아 학제하고 호주 대학에 말레이시아 캠퍼스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회계학을 내가 공부하는데 1.5년은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호주에서 1.5년 하면 정시 호주 국립대학 졸업장이 나와요.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한 거는 뭐 한국 대학 다니는 정도의 경비로도 말레이시아 대학을 다닐 수가 있거든요. 호주 대학이지만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 예,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졸업비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 후 이민에 도전 안 한다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전공이고 가능하지 않은 전공이 있긴 한데 주로 상경 계열은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뭐 호주 뭐 UQ도 있고요, 모나시 대학도 있고요, 뭐 여러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한다라고 하면요, 적어도 1 플러스 1.5 플러스 1.5 혹은 2 플러스 1 이런 트위닝을 하면 안 되죠. 네. 호주 학업 기간이 졸업비자 요건이 안 되므로. 졸업비자 없이 어떻게 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졸업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 제출 기한을 얼마 전에 저희 그 법무팀에서 저희 호주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죠. 호주유학 클럽 글에도 올려놨는데 보통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 나면 신체검사 하라고 이렇게 그 통지가 오거든요. 28일 안에 신체검사를 내라라고 하는데 그 신체검사를 관장하는 기관이 부파인데요. 이 부파에서 그거를 90일로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호주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연유에서든 내가 그 과목을 페일해서까지 연장한다든지 휴학을 하고 한국에 가 있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겠고 그냥 졸업을 요번에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나 유학 후 이민에는 계속 도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라도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0일 줬으니까 뭐 예약이 빨리 됐다고 해서 빨리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죠. 신체검사 받기 전까지는 비자는 그런트 안 되거든요. 그럼 90일이니까 예약을 저 뒤쪽에 해가지고요, 85일쯤 되는 즈음에 예약을 하셔서 신체검사를 하고 제출하면 그동안 내가 기간은 확보가 되잖아요. 학생비자는 끝나도 졸업비자를 신청하면 일단 브리징 비자가 나오잖아요. 이 브리징 비자 기간도 계속 풀타임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졸업비자가 그만큼 끝나는 기간이 좀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호주 유학 후 이민, 본질은 경쟁계입니다. 절대 제비 뽑기 아니다. 즉 나와 같은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호주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이민의 숫자를 조금 줄이고, 호주 경기가 올라가면 또 직종도 좀 늘고 이민 받아들이는 숫자도 쿼터도 좀 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세세하게 다 예측을 하고 뭐 대비를 하고 이럴 성격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전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문제고요. 그러나 나와 같은 경쟁자가 얼마나 될까는 여러분들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서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졸업을 했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래도 졸업비자도 줄지 않을까. 아까 도표 보셨죠? 안 준다니까요. 26%나 증가하고 있잖아요. 왜? 2년, 3년, 4년 전에 공부한 사람이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 공부했던 그 사람이 지금 졸업비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페일하거나 졸업을 늦추는 방법 외에는 나와 같은 경쟁자는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상 호토박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너무 안 눌러주신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